국제선 운항이 점차 정상화되고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외여행 수요도 대폭 늘어나면서 관광 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죠. 네, 다만 침체기가 오래 지속된 탓에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지난 설 명절 짧은 연휴에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인해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은 63만 7,500여 명, 지난해와 비교해 1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여행객들의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면서 얼어붙었던 여행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관광 시장이 정상화됐다고 보긴 이릅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의 문이 닫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엔데믹 시점에 접어들면서 해외여행은 다시 활성화되었고 이에 따라 해외여행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여행이 낯선 사람들은 여행에 있어 어려움을 느껴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여행신문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88.16%가 1년 이내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해외여행에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11.84%로 코로나 감염과 항공권, 숙박비용, 식비 등 여행 관련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 수는 461만 7천여 명, 1년 전보다 12배 치솟았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생활하면서 좀 답답하니까 가족이랑 같이 좀 좋은 계절에 한번 다녀오고 싶어서.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으로의 여행 수요가 급증했는데 주로 이 노선을 취향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권 가격의 고공행진 추세가 뚜렷합니다.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3월 말 일본 오사카 왕복을 검색해보니 대체로 50만 원대 후반에 형성돼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올랐습니다. 성수기인 5월 초의 경우 가장 싼 게 61만 원대로 65만 원인 대형 항공사 티켓값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비싸져서 이 돈 주고 가야 되나 싶기는 했는데 다 너무 비싸져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약간 부모님 직업으로 인해서 학창 시절에는 해외여행을 잘 계획도 못 해보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대학교 오면서 많은 기회들을 접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름 다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SNS에 너무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사전조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들 많이 찾아보고 가는 것 같아요. 제 지금까지 해외여행 간 것들이 뭐 어학연수든 아니면 가족들이랑 패키지 여행 이렇게 갔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계획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히 가기 전에 계획한 것들은 없었는데 이제 가면서 하루하루 이제 일정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 가서 계획을 하는 거지 가기 전에는 잘 안 세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여행이 아니다 보니까 변수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잘 모르는 곳이라서 오히려 뭐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가게 되면 너무 많은 일들이 좀 생각과는 다르게 일어날 거고 또 거기 가서 하고 싶은 게 또 막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가서 그냥 정하는 게 더 재밌게 놀고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팀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 그런 문화를 좀 적응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각 그 뭐 네이버나 아니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 어느 곳에서는 팁을 얼마나 내야 된다, 어느 곳에서는 뭐 몇 프로를 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다 달라가지고 그런 좀 돈과 관련된 문화를 좀 적응하고 좀 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위생이 좀 철저하다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다른 나라에 좀 위생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팀 문화나 이런 게 저는 돈을 계산하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웠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뭐 달러도 사용하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베트남 돈도 사용하는데 이런 걸 좀 환전을 하고 그 자리에서 좀 계산을 하면서 직접 내야 되는 게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베트남이랑 미국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패키지로 가다 보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깨달아서 좀 자유여행보단 패키지 여행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좀 드러났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필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 팀 문화를 언급한 것처럼 뭔가 식당에 가서 저희 나이의 또래의 사람들이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하고 빠르게 그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뭔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좀 기능들을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좀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좀 바로바로 문화를 적응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도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뭐 맛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리 뭐 패키지 여행이라고 해도 또 어학연수라고 해도 좀 자유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갔던 분들의 그런 후기들을 참고를 해서 다시 계획을 해가지고 또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방문자들 커뮤니티라고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뭔가 리뷰처럼 갔다 오신 분들과의 그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해외다 보니까 좀 낯선 곳이어서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이 갔을 때는 어땠을까라는 게 제일 저는 여행을 생각을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장이 좀 많이 마련이 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낯선 분들한테도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여행 목적지 선정 시 고려 사항으로는 평소 가고 싶었던 곳, 여행 경비, 입국 조건, 백신 접종률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혼자 여행과 태교 여행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체험 여행, 패키지 여행, 랜선 여행이 인기 있는 여행 형태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년간의 설문조사의 데이터로 해외여행은 여행 채널의 다변화와 여행 행태 변화로 보여지는데, 여행 채널의 다변화로 여행은 여행사 위주의 홈쇼핑과 OTA, 저비용 항공사의 이용으로 이어졌고, 여행 행태는 여행이 가능한 국가와 희망하는 동반자의 선택으로 변화했습니다.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화로 바로바로 즉각 연결이 되고 시스템, 안전에 관련된 병원, 경찰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서 바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좀 마음 편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언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런 곳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인솔자들을 굉장히 이제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선호한다. 어디에 대사관이 있는지, 그 대사관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사관을 이동을 하려고 하니 그 사이에 또 무언가에 탑승을 하려면 나의 신분을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여권이 없다거나 이런 사고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관광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느 지역에서 자유시간을 많이 만약 들이면 그분들은 별로 그 지역에 대한 그 특별하게 혼자 돌아다니며 무언가 맛보고 뭐 이럴 흥미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젊은 사람들처럼 잘 검색해서 찾을 수가 없으니, 패키지도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취향을 맞추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죠. 선호했던 지역이 있겠죠. 뭐 로망이 있거나 거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그래서 선호했던 지역을 일단 가장 많이 선택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비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한국인들이 가지는 휴가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유럽은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렇게 걸리니까 유럽 투어를 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또 잡아야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간,
예, 그런 부분이 또 많이 또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가심비라고 하잖아요. 가성비와 가심비. 굳이 에펠탑에 올라가느라고 2시간씩 줄 서가지고 힘들게 거기를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내를 한번 내려다보는 거 그거보다는 오히려 에펠탑이 보이는 어딘가의 장소에 가서 뒷배경으로 에펠탑 사진 한 장 찍고 뭐 어떤 누군가 연예인이 혹은 영화의 장면인 명소에 가서 그곳에 인증샷을 찍어서 인스타에 태그하는 거 이게 더 가성비와 가심비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막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호텔이 갑자기 뭐 현지의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호텔이 뭐 점검에 의해서 문을 닫는다거나 숙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한 출발한 뭐 이틀 전 이쯤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제 문제는 호텔들이 좀 과장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놔요. 그게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한 편 한 편 단편의 사진으로 이제 정보를 주죠. 이제 인터넷에 내가 어디 여행을 가려고 이제 그 여행을 클릭을 하면 여행 정보 그렇게 해서 쭉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여행 일정 그래서 뭐 어디 가는데 그 여행 일정 중에 에펠탑을 클릭하면 에펠탑 사진이 나오고 콜로세움 사진이 나오고 이러지만 그 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 여행 일정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다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또 현실감이 좀 더 있죠. 그래서 손님들한테 여행을 선택하는데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저도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저기 가면 진짜 참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저기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거기에 막 관광객들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거 보면 나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된다면 참 너무 여기 이렇게 이 깝깝한 도시에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 너무너무 재밌고 좋을 것 같다 이런 또 현실감을 갖게 하니까 그래서들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와 여행객이 직접 말해준 인터뷰에 의하면 여행 시 주요 문제로는 여행 경비, 안전 시스템, 자유여행 시간, 정확한 리뷰 등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낯선 여행객들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여행을 접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여행을 위해 랜선 여행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한 여행 어플리케이션 온에어를 제안합니다. 스텝 1. 로그인.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온보딩. 온에어의 주요 3가지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항공권 예약. 항공 페이지에서 원하는 여행지와 일정을 선택한 후 일정에 맞는 항공권 추천 및 예매할 수 있습니다. 지도. 위치를 입력하여 원하는 여행지의 인근 숙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 원하는 장소를 찾아 교통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텔. 호텔 페이지에서 인기 호텔의 정보 및 영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 결제. 결제 페이지를 통해 항공권 숙소 및 교통편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스텝 2. QR코드. 결제한 항공권을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여행 후기를 찾아보거나 리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스텝 3. VR 투어. 여행객들의 VR 후기를 통해 여행 장소를 실감형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온에어봇. 여행지의 날씨 및 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온에어는 해외여행이 낯선 여행객들에게 원활한 적응과 이해를 바탕으로 여행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여행객들이 남긴 실제화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감 있는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온에어